안녕하세요. 피파 분석관입니다. 2012년 6월 10일 유로 2012 조별리그에서 만나게 된 이탈리아와 스페인. 당시 스페인은 무적 함대로 불렸으며 메이저 대회 3연패를 노리고 있었죠. 이탈리아의 프란델리 감독은 스페인의 날카로운 창을 막기 위해 단단한 방패를 꺼내들었고,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나며 전술적인 측면에서 전세계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프란델리 감독이 스페인을 상대로 어떠한 전술을 사용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포메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페인의 라인업을 알아야 합니다. 스페인은 4-3-3이 주 포메이션이었지만 주전 공격수였던 다비드 비아가 부상으로 인해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는데요. 토레스, 네그레도, 요렌테 등의 공격수 자원은 있었지만 모두 소속팀에서 폼이 극심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델보스케 감독이 꺼내들은 카드는 제로톱 전술, 파브레가스를 펄스9으로 배치하며 일명 가짜 공격수 전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프란델리, 그는 뜻밖의 포메이션을 들고 나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주 포메이션은 4-3-3 내지는 4-3-1-2. 프란델리는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데로시 선수를 센터백 자리로 내리며 가짜 수비수를 활용한 3-5-2 포메이션을 꺼내들었습니다. 전문 공격수를 기용하지 않은 스페인을 상대로 3백 전술을 꺼냈다. 조금은 의아한 결정이었는데요. 해당 전술로 이탈리아가 어떻게 경기를 풀어갔는지 알아보시죠. FC 온라인에는 카사노 선수가 없기에 디나탈레를 선발로 사용하였습니다. 스페인의 제로톱 전술이 막기 어려웠던 이유는 펄스9으로 활약하는 선수가 아래로 내려와줄 때 수비수가 딸려 나오게 되면 순식간에 뒷공간이 열리게 되고 창출된 공간으로 스페인의 공격이 유기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 만약 프란델리가 스페인을 상대로 포백 전술을 그대로 꺼내들었다면 이러한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을 수 있죠. 그러나 프란델리는 데로시를 3백의 중간에 배치하며 센터백 중 누구 한 명이 파브레가스를 견제하기 위해 딸려나가도 후방에 2명의 센터백이 존재하기에 스페인에게 위협적인 찬스를 허용하는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상대 공격수가 처진 위치에서 활동할 때 데로시가 그를 견제하기 위해 강하게 붙어줍니다. 뒷공간이 생기긴 했어도 2명의 센터백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상대에게 위협적인 찬스를 내주지 않을 수 있었죠. 또한 워낙 막강한 공격력을 뽐냈던 스페인이었기에 수비 시에는 측면 미드필더들이 후방으로 내려와주며 5-3-2 수비 대형을 갖추자 탄탄한 5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필요 시에는 카사노보다 발로텔리가 더욱 내려와주며 중원 수비를 강화하였습니다. 스페인의 지공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컨셉은 명확했는데요. 중원을 두텁게 보호하며 제로톱 전술을 무력화시키고 스페인의 공격을 측면으로 몰아내어 크로스를 유도하는 것. 스페인은 전문 공격수가 없는 반면 이탈리아 센터백들의 피지컬은 매우 뛰어났기에 스페인이 크로스를 올려도 번번이 수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숨막히는 지식 수비로 스페인을 괴롭혔던 프란델리의 가짜 수비수 전술, 특히 데로시를 비롯한 수비진들의 집중력은 대단했습니다. 데로시는 최후방의 청소부로 활약하며 투지 있는 플레이를 바탕으로 깔끔한 태클, 패스 인터셉트, 대인 방어 등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데로시 이외에도 이탈리아의 수비진들은 몸을 날리는 수비를 보여주며 최강의 창을 보유한 스페인을 상대로 단 1실점만 내주었죠. 후방에서 수비에 성공하면 카사노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즉각적인 역습을 시도했던 이탈리아. 득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은 없었지만 이탈리아는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한 역습 찬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상대의 지공 상황에서는 내려앉는 수비를 보여주었지만 상대 진영 높은 위치에서는 적극적인 전방 압박도 시도하였던 이탈리아. 조직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 좋은 찬스도 몇 장면 만들어내는 등 세계 최강이었던 스페인을 상대로 완벽에 가까운 수비력을 보여주었던 프란델리의 가짜 수비수 전술이었습니다. 후방 빌드업 시 4명의 미드필더는 높게 전진하고 피를로만 후방에 남는 3-1 빌드업을 기본적으로 활용하였던 이탈리아. 상황에 따라서는 모타도 조금은 내려와 주었죠. 빌드업의 중심축이 되었던 선수는 피를로와 데로시. 두 선수 모두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할 수 있으며 정확한 롱패스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 그들이 공을 잡게 되면 측면에 위치한 미드필더들에게 뿌려주는 빌드업 패턴을 보여주었던 이탈리아. 그러나 스페인이 제로톱 전술을 활용하였기에 피를로는 강한 압박에 지속적으로 시달렸고
이에 공을 측면으로 지속적으로 뿌려주었던 선수는 최후방에 머물러 있던 데로시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빌드업 시 3일 대형을 갖추는 이탈리아. 후방에서 패스를 돌려주며 공을 조금씩 앞으로 전개하는데요. 보누치가 피를로에게 패스를 줄 때 압박이 세지는 않기 때문에 피를로가 측면으로 공을 뿌려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를로가 후방에서 롱패스를 뿌려주는 후방 빌드업의 예시인데요. 후방 빌드업에서부터 득점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피를로는 상대의 압박과 견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반대로 최후방에 위치한 가짜 수비수 데로시에게는 별다른 압박이 없었죠. 해당 경기에서 롱패스를 가장 많이 기록했던 선수는 데로시. 이처럼 데로시를 센터백으로 내리자 이탈리아는 수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상대가 피를로를 견제하여도 최후방에 위치한 데로시에게 강한 압박을 시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데로시에게는 정확한 패스를 사이드로 뿌려줄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을 상대로 공격보다는 수비 안정화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이탈리아. 그러나 경기 내내 유의미한 공격 찬스를 창출해내며 선제골까지 기록하는 등 이탈리아에게도 확실한 공격 패턴이 존재했죠. 공격 전개 시 3-1-4의 대형을 갖추었던 이탈리아. 첫 번째로는 측면 미드필더를 활용한 공격 전술입니다. 그들은 터치라인에 가깝게 위치한 채 90분 동안 성실한 공수 가담을 보여주었는데요. 자케리니보다는 마조의 공격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후방에서 마조에게 공이 전달되면 마조는 적극적인 터치라인 돌파를 시도한 후 크로스를 올려주었습니다. 또는 마조가 공을 받을 때 마르키시오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 움직임을 가져갔고 공을 받은 마르키시오가 박스 안으로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려주었죠. 이 장면은 마조가 과감한 침투를 시도할 때 피를로에게 롱패스를 받고 박스 안으로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마조가 패스를 받을 때 마르키시오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공격을 이어나가는 장면입니다. 공격수들의 역할 분담도 잘 되어 있었던 이탈리아. 발로텔리는 카사노보다 처진 위치에서 연계와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고자 했다면 카사노는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한 침투 플레이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 카사노는 왼쪽 측면으로 빠져주는 움직임을 통해 패스를 받고 경기장 중앙으로 저돌적인 돌파 이후 날카로운 슈팅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발로텔리가 처진 위치에서 활동하며 연계의 중심축이 돼주고 좋은 움직임을 통해 결국 본인이 마무리해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역습 상황에서 디나탈레가 왼쪽 측면으로 빠져주는 움직임을 가져간 후 경기장 안쪽으로 드리블을 쳐주며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후반 55분경 프란델리는 발로텔리를 빼고 디나탈레를 투입하며 카사노와 디나탈레의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 선제골이 나왔던 장면도 피를로가 중앙에서 공을 과감하게 몰고 올라온 후 침투하는 디나탈레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주었고 디나탈레는 깔끔한 가마차기로 득점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를로의 탁월한 데드볼 능력을 활용한 세트피스 공격, 조금이라도 공간이 주어진다면 발로텔리, 피를로, 마르키시오 등이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였고 후반 65분에는 카사노 대신 조빈코를 투입하며 조빈코의 창의성을 활용한 공격 전개 등 이탈리아는 스페인을 상대로 내려앉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은 프란델리 감독의 가짜 수비수 전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전술은 무적함 대 스페인을 상대로 짜여진 맞춤형 전술로 경기 내내 숨막히는 질식 수비를 바탕으로 스페인을 당황하게 하였죠. 해당 경기의 MVP를 뽑자면 데로시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그는 수준 높은 수비 능력과 안정적인 빌드업으로 공수양 면에서 대단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변칙적인 카드를 꺼내들은 프란델리 감독의 전술적 능력이 돋보였던 경기였으며
감독의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해냈던 이탈리아 선수들의 개인 능력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란델리의 가짜 수비수 전술을 잘 보여주는 몇몇 장면들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술 사용하실 건가요?